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재 리더입니다. 오늘은 스탑로스 설정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 스탑로스를 설정하는 법에 대해 질문을 주셔서 매매를 오래 해오신 분들께서는 다소 간단하고 쉬운 내용일 수 있지만 초보이시거나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실전 매매 영상에서 단타 매매를 할 때에는 원하는 단가에 매수가 된 바로 직후에 자신의 손을 믿지 말고 바로 스탑로스로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손절이 될 수 있도록 등록하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스탑로스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손절이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려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스탑로스란 그대로 해석하면 손실 멈춤이란 뜻이죠. 즉 설정해 놓은 단가에서 어떤 더 이상의 손실이 늘어나지 않도록 주식을 팔아서 손실을 끝낸다라는 뜻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을 사는 이유는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가격대에 자금을 베팅을 하고 주식을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매수한 주식이 상승을 해서 수익이 발생을 하면 목표한 단가나 수익률에서 매도를 하면 좋은데 이 주식이라는 게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매수한 주식이 하락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수익에 대한 생각만 하고 하락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으신 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심지어 마이너스 20%가 넘게 손실이 나도록 넉넉히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속으로 좀 찔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손실을 키웠던 적이 많았던 개미 투자자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저도 그게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더욱 이 스탑로스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할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자, 바로 스탑로스 창을 띄워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사용하는 HTS가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 플러스라는 HT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스탑로스 기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스탑 주식 주문과 주식 서버 자동 스탑 주문이 있어요. 한국투자증권 기준입니다. 주식 스탑 주문은 손실 제한과 이익 실현 두 가지를 동시에 조건을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주식 서버 자동 스탑 주문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제가 깨끗한 나라라는 종목을 현재 450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맛배기 물량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많은 물량이 들어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깨끗한 나라라는 종목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깨끗한 나라라는 종목을 현재가가 2355원에 있잖아요. 자, 그럼 분봉상 한번 요걸 볼게요. 자, 분봉상 보시면 깨끗한 나라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장중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가격에 매수가 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당일에 만들어진 저점 라인이 있잖아요. 2310원. 자, 2310원을 이탈을 하면은 나는 손절을 하겠다라는 기준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럴 때 이 구간에서 매수가 됐을 당시에는 이렇게 아래로 빠지지 않았었겠죠. 그리고 매수하자마자 자, 정확하게 요 자리에서 매수가 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매수가 되자마자 2310원이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을 걸어 두는 겁니다. 손절을 스탑로스로 걸어야 되겠죠. 그럼 스탑로스 주문에서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현재가가 여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깨끗한 나라라는 거를 일단은 클릭을 하고요. 자, 현재가가
몇 원 이하이면 가능 수량의 100%를 지정가, 현재가에 청산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2310원 이탈이면은 2305원이나 2300원에 걸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황을 봐서 한 호가 바로 밑에나 아니면 두 호가 밑에 걸 때도 있어요. 그냥 2300원으로 한번 잡아 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2300원을 치고요. 2300원 이하면은 2300원이 왔을 때 가능 수량의 100%를 지정가, 현재가에다가 매도를 하는, 주문이 나가는 겁니다. 청산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시장가라는 게 있어요. 시장가는 뭐냐면 2300원이 호가가 움직이다가, 여기 호가창 있잖아요. 호가가 움직이다가 2300원에 딱 호가가 닿잖아요. 예를 들어서 2350원 이 자리가 2300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2305원에서 2300원을 탁 닿는 순간, 터치를 하는 순간 주문이 바로 나가면서 내 물량이 2300원의 매도 물량이 예를 들어서 700주가 지금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내 물량은 450주니까 이 2300원에 450주의 물량이 바로 마이너스로 매도가 체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700주에서 450주를 빼면은 250주만 딱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2300원 물량에 700주가 아니고 200주만 만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매수 대기 물량이. 그러면 200주만 체결이 되고 나머지 물량은 한호가 아래 2295원에 나머지 200주가 체결된 내 물량 250주가 남았잖아요. 그 물량이 2295원에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시장가로 매도가 나가는 방법입니다. 지정가는 2300원에 200주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주문한 물량 450주에서 200주만 체결이 되고 250주는 2300원에 주문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2300원으로 다시 올라와야 누군가가 거기서 매수를 해줘야지만 내 물량이 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정가로 주문을 넣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이런 저점 라인을 기준으로 매도를 걸게 되면요,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이 저점이 깨지면 손절이라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물량이 한 번에 확 쏟아져 나와요. 그럴 때는 지정가로 주문을 해놓게 되면 일부 물량만 체결되고 모든 물량이 체결이 안 되고 주가가 밑으로 확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문량 체결이 다 안 되는 거죠. 반면에 시장가는 뭐냐면요, 2300원에 시장가로 매도를 걸어 놓은 상태라면 2300원서부터 시장가로 매수 물량이 존재하는 그 호가에다가 2300원에도 매도가 될 수 있고요, 2295원에도 매도가 될 수 있고요, 2290원에 매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만약에 2300원에다가 시장가로 주문을 넣어놨는데 2300원에 내가 매도하는 물량, 여기 450주죠. 450주 이상의 매수 주문이 걸려 있다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00주의 매수 주문이 만약에 2300원에 걸려 있다면 내가 매도하는 물량이 다 체결되고도 남죠. 250주가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2300원의 전량 매도 체결이 되는데, 만약에 450주가 되지가 않는다면 매수 물량이, 매수 대기 물량이 그 한호가 밑에서 나머지 물량이 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가 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스탑로스로 매도 물량을 주문을 걸 때는 시장가로 매도를 걸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도를 걸어 놓는 그런 라인들이 대부분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손절을 걸거나 아주 중요한 지지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라인을 이탈을 할 때는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시장가로 매도를 걸어 놓고 그 아래 호가에 바로 다 체결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300원이 아닌 2295원, 2290원, 2285원까지도 시장가로 매도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키움 같은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키움증권은 시장가로 매도를 걸어 놓으면은
밑으로 확 떨어지면서 체결이 안 되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국투자증권을 지금 꽤 오래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체결이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다 시장가로 체결은 됩니다. 단 한 번도 체결이 안 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움증권을 안 쓰기 때문에 키움증권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시장가로 매도를 걸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장가로 걸어 두시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게 뭐가 있냐면,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손실 제한이에요. 손실 제한. 그리고 동시에 걸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이익 실현 주문이. 자, 이익 실현 주문은 제가 이 자리 2360원의 매수가 여기서 됐죠. 그러면은 나는 당일의 분봉상 고점인 이 라인을 매도로 수익 실현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움직이다가 이곳에 왔을 때 주문이 바로 실행이 돼서 내가 이익을 실현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주문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가가 2450원일 때, 자, 2450원을 기입을 하고요. 가능 수량의 100%를 시장가로 청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건 저장을 누르셔야 돼요. 여기서 2450원의 시장가로 청산을 하게 되면 2450원의 호가가 딱 닿는 순간 2440원에 다 매도 체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2450원에 호가가 닿았을 때 지정가로 주문을 하게 되면 2450원에 주문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2450원에 기존에 있던 매도 물량에 더해서 내 물량이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라인이 245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2963주가 매도가 다 된 이후에 내가 주문을 한 450주 물량이 나중에 이제 매수가 다 됐을 때 체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시장가로 주문을 하면 2450원에 닿았을 때 바로 그 밑에 호가에 매수가 대기되어 있는 물량에다가 내 물량이 매도로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시장가는 주문 호가의 밑에 한 호가 정도, 한 호가 밑에 주문이 나가서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을 이렇게 설정을 했잖아요. 자, 수량은 여기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가능 수량의 100%, 가능 수량의 뭐 예를 들어서 70%, 가능 수량의 50% 이런 식으로 가능 수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 요 상태에서 조건 저장을 누르게 되면 요 라인에 손실 제한 이익 실현 라인에 내가 주문한 금액이 등록이 됩니다. 자, 조건 저장을 눌러 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깨끗한 나라 보유수량 450주를 현재가가 2355원인데 손실 제한은 2350원이 깨지면, 자, 2300원으로 수정을 해볼게요. 아까 2300원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조건 저장을 다시 누르면 되겠죠. 자, 그럼 2300원으로 수정이 됐죠. 2300원의 손실 제한 이익 실현은 2450원에 대했을 때 주문은 시장가로 나가는 겁니다. 자, 나는 지정가로 하고 싶다 하면 지정가로 이 변화를 주시고 조건 저장을 누르시면 지정가로 변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는 현재가로 바꿔야겠죠. 조건 저장 한번 눌러볼까요? 자, 현재가로 바뀌었죠. 자, 여기서는 시장가로 제가 주문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했으니까 시장가로 저는 하겠습니다. 다시 조건 저장을 눌러볼게요. 그럼 시장가로 다시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놔두시고 창을 닫으면은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 남았어요. 뭐냐면 시세 감시를 하는 이 감시란에다가 체크를 누르면은 V자 체크가 딱 되거든요. 이거를 딱 누르는 순간부터 바로 감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눌렀는데 예를 들어서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와가지고 2450원에 닿으면 바로 주문이 나가서 체결이 됩니다. 반대로 감시를 딱 눌렀는데 갑자기 악재가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이 떨어져서 2300원 라인을 터치를 하면, 여기 손실 제한 2300원 라인이죠. 터치를 하면은 2300원에서 바로 매도가 나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감시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감시를 누르면 여기 상태란에 감시 중이라는 게 뜨죠. 그래서 항상
이 주문 조건을 다 넣고 난 다음에 조건 저장을 누르시면 여기에 조건 저장이 설정이 된 것이 그대로 옮겨지고요.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게 반드시 감시란에 감시를 누르셔야 이게 시세가 움직이는 과정에 감시가 돼서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서 이익 실현이 나가든 손실 제한으로 스탑로스가 매도로 나가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 감시란을 체크를 하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창을 X표로 닫아도 주문은 계속 실행 상태로 있습니다. 감시 상태로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내려놓기를 해도 주문은 그대로 감시 상태로 있고요. 컴퓨터를 꺼도 주문은 살아 있습니다. 장중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20분 전까지는 이 주문은 컴퓨터를 꺼도 살아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컴퓨터를 끈다고 해서 이 주문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감시란에 이 V표를 체크를 풀어야지만 이게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끄셔도 이게 살아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창을 닫아도 살아있어요. 자, 제가 창을 한번 닫아 볼게요. 자, 닫았습니다. 다시 한번 창을 열어 볼게요. 자, 창을 열었고요. 자, 보이시나요? 다시 살았죠? 비밀번호를 다시 치니까 그대로 살아있는 게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껐다고 해서 창을 닫았다고 해서 주문 실행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주문 실행을 정지를 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이 감시란을 체크를 풀으셔야 된다는 거 꼭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손실을 제한하고 이익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지정가, 시장가 이 부분하고 또 이익 보전이라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거의 필요가 없는 그런 기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이 두 가지 기능만으로도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으로 대응을 하셔서 손실 제한을 꼭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큰 손실이 나지 않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프랜드 E+ 한국투자증권의 HTS 상의 주식 서버 자동 스탑 주문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대부분 키움증권을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키움증권을 한번 좀 살펴봤는데 요 창이에요. 주식 스탑로스. 요 창을 열어서 보니까 똑같습니다. 별로 다르지 않아요. 자, 여기 이익 실현이 있죠. 종목이 저는 이제 키움을 안 쓰니까 종목이 없죠. 근데 종목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 보시면은 계좌번호, 종목 코드, 종목명, 매입가, 현재가, 보유량이 있겠죠. 여기서 그 종목을 체크를 딱 하면 이 종목에 대해서 이익 실현은 어떻게 할 건지, 손실 제한은 어떻게 할 건지 여기다가 똑같이 하시면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고객센터로 전화를 거셔서 질문을 하시면 정말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고객센터를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질문을 하시면 정말 개인 비서처럼 친절하게 알려주니까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스탑로스 주문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이 손절을 바로 하지 못해서 주가가 계속 하락해서 손실을 키우는 그런 것들을 잘 미연에 방지하시길 바라고요. 특히 단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스탑로스는 정말 필수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단타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주가의 급등락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매도를 하려고 하는 순간 주가가 아래쪽으로 1, 2% 빠르게 떨어지게 되면 손절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된 직후 바로 스탑로스로 여러분들의 손실을 제한하는 이 좋은 방법을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부분이지만 많은 분들이 잘 사용하지 못하고 계시는 주식 서버 자동 스탑 주문, 스탑로스 주문 방법에 대한 내용을 오늘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이 부분 또한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매매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